안녕하세요, 세오프더볼입니다. 아스톤 빌라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프리미어리그 역대 이적료 1위를 기록하고 21-22 시즌 맨시티로 합류한 1600억의 사나이 잭 그릴리시. 맨시티에서 첫 시즌은 39경기 31선발로 주전으로 뛰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력과 스탯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패배 맨시티에서 로드리, 베실바, 칸셀루도 첫 시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다음 시즌에 좋은 활약을 보였기에 그릴리시의 첫 시즌도 아쉽지만 다음 시즌이 기대된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 시즌인 22-23 시즌 그릴리시는 또 주전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며 트래블의 주전 멤버로 자리매김하였죠. 두 시즌 연속 주전 멤버이고 트래블을 기록할 때도 대부분의 경기를 주전 멤버로 소화했다라고만 본다면 그릴리시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즌에 그릴리시에 대한 평가가 갈렸습니다. 수비를 끌어주며 맨시티가 공격하기 수월하게 해주는 선수, 경기장에서 삭제되는 백패스 머신. 그릴리시는 리그에서는 5골 7도움을 기록하였지만 챔스에서는 단 한 골도 득점하지 못하며 스탯상으로는 좋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 직전 시즌보다는 스탯이 나아졌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윙포워드로 뛰면서 공격적인 능력을 뽐내지 못하는 경기가 대다수였고 팬들의 여론은 1600억의 값어치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번 시즌인 23-24 시즌 잔부상에 시달렸고 새로 영입된 도쿠에게 리그 주전 자리에서 밀렸습니다. 시즌 중반 리그에서 도쿠가 부상을 당했을 때만 그릴리시는 주전으로 경기를 뛰었고 도쿠가 부상 이후 복귀하였지만 상대팀들에게 드리블 패턴을 익혀 많은 턴오버를 기록하여서 벤치로 내려갈 때도 펩은 코바치치를 넣어 삼선 숫자를 늘리는 등 그릴리시는 부상과 맞물려 확실한 주전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릴리시와 도쿠가 둘 다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을 때 펩은 교체 카드 순위에서도 도쿠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뒤바꿨습니다. 라고 말하며 교체 카드에서도 도쿠를 교체 1순위 자원으로 생각하며 그릴리시는 교체에서도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기인 레알과의 챔스 8강전에서 레알의 공격수들을 막기 위해 수비 가담이 좋은 그릴리시가 선발로 출전하였지만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레알에게 패배하여 결국 그릴리시는 좋지 않은 시즌을 보내고 유로에 승선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스톤 빌라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며 1600억의 이적료를 기록하고 기대를 받으며 맨시티에 입성한 그릴리시가 왜 맨시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결국 주전까지 밀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잭 그릴리시가 왜 맨시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2부 리그에 있었을 당시 왼쪽 윙어였던 그릴리시는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오면서 중앙에서 뛰었는데 중앙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렸고 결국 승격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승격한 시즌 그릴리시는 중앙에서 메잘라로 경기를 뛰었지만 빌라의 성적은 처참했고 당시 윙어들의 활약은 최악이었습니다. 윙어들이 부진하자 당시 빌라의 감독인 딘 스미스는 그릴리시를 기존 메잘라가 아닌 다시 왼쪽 윙어로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포지션만 윙어이지 중앙 쪽에서 플레이하며 메잘라 움직임으로 경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왼쪽 공격은 당시 왼쪽 풀백인 메타겟이 오버래핑하며 채워주었고 메잘라 포지션의 선수들이 계속해서 왼쪽 공격 쪽으로 침투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렇게 그릴리시는 포지션만 왼쪽 윙포워드였지 막상 경기에서는 왼쪽과 중앙을 수시로 오가면서 포지션에 제약받지 않고 프리롤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빌라에서는 왼쪽 풀백의 적극적인 오버래핑, 메잘라의 더미런 등으로 그릴리시의 패스 선택지가 많았고 그릴리시의 중심으로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릴리시의 플레이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하지만 펩은 본인이 메시가 아니라면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전술대로 플레이를 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중앙에서 그릴리시가 보여주었던 능력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맨시티에 존재하죠. 그릴리시는 중앙이 아닌 거의 모든 경기를 왼쪽 윙포워드로 소화했으며 전술상 중앙으로 포지션을 바꾸며 유동적으로 뛰지 못하였고 직선적인 오버래핑하는 왼쪽 풀백을 쓰지 않는 맨시티이기에 그릴리시가 빌라에서 왼쪽과 중앙을 오가며 보여주었던 자유로운 플레이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역습을 위주로 공격한 빌라와 다르게 맨시티의 상대들은 대부분 두 줄 수비로 내려앉기 때문에 그릴리시가 선택할 수 있는 패스와 드리블 패턴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과르디올라는 선수의 특성에 맞게 전술을 조절합니다. 왼쪽 풀백으로 예시를 들면 벤자민 맨디가 나올 땐 직선적인 윙백으로, 진첸코가 나올 땐 수비적인 인버티드 풀백, 칸셀루가 나올 땐 공격적인 인버티드 풀백으로 경기를 소화하였습니다. 그릴리시는 왼쪽에서 볼을 잡고 중앙으로 들어오는 스타일이기에 왼쪽 풀백이 계속해서 오버래핑을 해주며 상대 수비가 오버래핑하는 선수를 막아야 하기에 그릴리시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플레이가 더 잘 먹히겠죠. 하지만 맨시티에는 직선적인 왼쪽 풀백이 없습니다. 그릴리시가 이적한 21-22 시즌 왼쪽 풀백은 인버티드 풀백 역할의 주앙 칸셀루, 20-23 시즌은 센터백인 아케를 왼쪽 풀백으로 기용하여 오버래핑을 하기에는 무리였고 결국 센터백 스톤스를 인버티드 센터백 형태의 왼쪽 풀백이 없는 3-2-4-2를 사용하였죠. 하지만 22-23 시즌은 왼쪽 메잘라로 뛰었던 균도안의 뛰어난 오프더볼과 페널티 박스로의 공격 가담으로 패스를 줄 선택지가 생겼고 균도안의 장점인 빠른 템포의 패스로 그릴리시가 수비가 붙기 전에 볼을 받을 수 있었죠. 균도안의 페널티 박스 공격 가담은 그릴리시의 선택지의 폭을 넓혀준 것뿐만 아니라 페널티 박스 안에서 홀란드의 수비 집중 견제도 분산해주며 홀란드는 이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죠.
그리고 23-24 시즌 균도안은 바르셀로나로 떠났고 오프더볼보다 온더볼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포든이 균도안의 자리를 대체하였기에 그릴리시가 트래블 시즌 보여주었던 볼을 받고 균도안의 침투를 이용하여 그에게 패스를 하거나 중앙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아닌 포든의 드리블에 의한 패스를 사이드에서 정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릴리시의 스타일이 오프더볼의 움직임이 뛰어나서 침투를 해서 볼을 잡는 스타일이 아니고 발밑에 먼저 잡아놓는 플레이메이커 스타일이기에 그릴리시의 플레이가 답답한 상황이 많이 연출되었죠. 그러다가 시즌 중반부터 왼쪽에서 그바르디올의 공격적 풀백롤이 적응되고 뛰어난 공격력을 보여주었을 때 그릴리시도 꽤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잠부상에 시달리며 결국 주전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죠. 즉 그릴리시는 왼쪽 풀백이 오버래핑을 돌아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면 공격 진영에서 지원 없이는 상대를 직선적으로 돌파하는 드리블을 잘하지는 않기에 왼쪽 윙어에 섰을 때 볼을 지켜내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고, 펩도 맨시티의 왼쪽 풀백의 공격성이 약한 것을 알기에 왼쪽 공격은 그냥 도쿠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였죠. 그릴리시는 볼 트래핑이나 탄탄한 기본기 체력, 볼을 지켜주는 드리블 그리고 꽤 빠른 속력까지 윙어가 가져야 할 조건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지만 그릴리시가 맨시티에서 보여준 슈팅력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슈팅 속도가 약하거나 슈팅 코스가 너무 예측되기 때문에 골키퍼가 쉽게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 슈팅 템포가 빠르지 않고 기를 모아서 때리는 식으로 때리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 더 예측하여서 슈팅을 블락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죠. 자신에게 공격 찬스가 와서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할 때 그릴리시는 부족한 슈팅력으로 아쉬운 장면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결국 그릴리시의 장점인 자유도를 가지고 경기장을 돌아다니며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아스톤 빌라에서보다 전술의 유연성은 좋지만 그 유연하게 변하는 전술에서 자신의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펩의 전술 특성상 왼쪽 윙인 그릴리시에게 자유도를 주며 플레이메이킹을 맡길 수 없고, 그렇다고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맡기기에는 더브라이너의 존재를 넘을 수 없고 중앙에서 뛸 수 있는 베실바와 포든도 존재하기에 그릴리시는 계속해서 전형적인 왼쪽 윙어로 뛰고 있습니다. 맨시티를 상대하는 팀들은 두 줄 수비가 많습니다. 빌라에서 자신에게 공간을 만들어줬던 풀백의 직선적인 지원도 부족하고 맨시티는 왼쪽에서 플레이메이킹의 움직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릴리시가 빌라에서 실력을 입증받았던 플레이를 맨시티에선 할 수 없고, 그렇기에 그릴리시의 활약이 아쉽다는 평가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없는 상황이기에 반쪽짜리 선수가 되어버린 느낌이죠. 이번 시즌 주전 경쟁은 더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로나에서 왼쪽 윙어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던 사비우가 영입되었고, 맨시티 유스 출신 윙어 오스카 밥이 프리시즌에 굉장히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내며 펩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즌 맨시티의 윙 자원은 그릴리시, 도쿠, 사비우, 밥 그리고 상황에 따라 포든과 베실바 중 한 명입니다. 맨시티에서는 4자리이고 그중 3자리는 펩의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베르나르두 실바, 23-24 시즌 올해의 프리미어리거를 수상한 필 포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어나더 클래스 케빈 더브라이너가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나머지 윙 한 자리를 4선수가 경쟁할 것입니다. 물론 포든, 베실바, 더브라이너를 중앙으로 로테를 돌려주며 윙어 4명 중 2명을 쓸 수도 있겠지만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포든, 베실바, 더브라이너 3명 전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에 결국에는 완벽한 주전으로 뛰려면 4명의 선수 중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지금 폼은 아쉽긴 하지만 시즌 중반에 보여주었던 그바르디올의 공격 본능으로 인한 오버래핑이 맨시티 전술에 잘 녹아든다면 분명 그릴리시도 이번 시즌에 부상이 없다면 주전 경쟁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탯에만 너무 집착해! 그릴리시가 인터뷰에서 자신을 스탯으로만 평가하는 것을 아쉬워하며 자신의 역할은 득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펩은 그릴리시에게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하기보다 볼을 지키고 패스를 해주며 공격 진영에서 맨시티의 공격을 시작하게 하려는 의도로 그릴리시를 이용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그릴리시가 본인이 했던 말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누가 보기에도 그릴리시의 영향력이 경기장에서 크다고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펩의 주문인 파우사의 역할이나 수비 가담이 좋아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는 맞으나 공격적인 능력을 너무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릴리시는 윙포워드이고 윙포워드는 말 그대로 공격수입니다. 그릴리시는 파이널 서드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즌 펩도 인터뷰로 그릴리시가 공격 진영에서 더 많은 활약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600억의 공격수가 그냥 전술적 역할의 한 부분만 소화하며 공격적인 스탯을 기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게 과연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릴리시의 맨시티에서의 4번째 시즌, 과연 주전 자리를 차지와 더불어 그가 부족하다고 비판받았던 공격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1600억이라는 이적료가 아깝지 않다고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상 세오프더볼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